작년에 이제 시리즈 A 투자로 100억 원을 유치를 했고, 번역을 총 5건을 한 것 같아요. 큰 좀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교석이고요. 지금은 그 주식회사 메디픽셀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현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걸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라우터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CCNA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CCNA 수험서 같은 거를 한번 번역했던 게 제 첫 번째 번역이었고, 이번에 그 번역을 하게 됐었던 그 신경망 첫걸음이라는 책은, 제가 사실은 전에 2016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 2016년 3월에 우리 그 역사적인 대국이 있었어요. 그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그리고 알파고라는 그 역사적 대국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예 그만두고 이걸 정말 공부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6월인가 그때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자발적 백수로서 생활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접하게 된 게 원서였어요. 그 책을 정말 되게 짧아요. 한 페이지로 200페이지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본은 이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자발적 백수였기 때문에 또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번역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됐다. 이제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지인이 출판사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거꾸로 문의를 했어요. 너 요새 인공지능 공부한다며 혹시 우리 번역하면 좋은 책 없겠니? 몇 개 추천해 줄래? 라는 얘기를 듣고, 형, 이거는 제가 정말 쉬운 책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거 꼭 출간하시면 아마 대박 나실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그 출판사와 그 저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판권을 땄다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 주신 게, 네가 제안했으니까 네가 한번 번역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책 원제를 따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2016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그걸 이제 시리즈로 내는 어떤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워낙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쉬운 설명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첫걸음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해서 이제 신경망 첫걸음이라고 하고, 저도 용어 이 선택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출판사에 좀 문의를 했어요. 제가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B 테스트라고 해야 되니까, 그 A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존댓말 스타일로 쓰고, B 경우에는 그냥 했다, 한다 라고 이제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2가지를 다 했는데, 저희 생각은 독자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려면 그냥 경어체로 쓰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출판사에서도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정중하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이미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 그분들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정립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그냥 옮겨놨을 때 매우 어색해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한글로 표현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한글로 표현을 하는 게 또 무리가 되는 어떤 미묘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히든 네트워크 하면 이게 참 히든 망이라고 쓰기도 그렇고, 히든 네트워크라고 하면 너무 영어로 풀어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은닉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은닉 네트워크라는 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분들이 히든을 은닉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번역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쇄를 받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실 때 장당 번역료 얼마 해가지고 그 책이 예를 들어 300페이지면 거기 곱하기 300을 하는 금액을 받는 걸로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신경망 첫걸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 장당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 최근에는 이제 6쇄까지 인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도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팔리고 하니까 그 출판사랑 4권 정도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부터는 이제 인쇄 계약 이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꾸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그만큼 팔리진 않았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하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즐겁게 하는 와중에도 가장 신경을 썼던 거는 어떤 책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런 어떤 비문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비문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번, 4번, 5번씩도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문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 IT 서적들은 중요한 게 코드가 동작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이 쓰여졌던 시점은 기본적으로 뭐 1년, 2년 또는 어쩌면 뭐 3년, 4년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검증을 했던 코드와 그 코드가 거기에서는 또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은 좀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옮긴이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도 그렇고 직장인으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하나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긴이로서는 그거를 대입을 해보자면,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잘못 번역을 하거나 어떤 오탈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독자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큰 좀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번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잘 아는 분야, 돈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만 하게 된다면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까지 좀 접근을 해서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잘 알고 이걸 소화할 수 있고 정확하게 좀 더 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게 될 때 좋은 번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